네, 안녕하십니까. 기출문제를 풀이로 배우는 ITQ 한셀 23년 버전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른쪽 위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강태안이라고 하는 강사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ITQ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일단 오늘은 첫 시간인데 일단 그 전에 제 강의를 몇 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 ITQ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이어서 들으신 분들한테는 조금은 다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셀만 좀 관심이 있어서 듣는 분들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개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ITQ 오리엔테이션을 제가 꼭 해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2016 버전이 뭔지도 알려드려야 되고, 한셀이 뭔지도 알려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좀 설명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과정이도, 수업 과정도 그렇고, 이제 또 한셀은 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엑셀,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그 스프레드시트 관련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또 함수도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또 알려드릴 거예요. 자, PPT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제 포인트 잡는 곳인데 여기서 뭘 배울지는 여러분들이 보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제 샘플 폴더라고 있어서 여기 브록 파일이라고 메모장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강의를 하면서 알려드릴 뭐 팁이든 노하우든 수업 내용이든 제가 꼭 여기다가 다 정리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은 몇 가지 좀 나눌 건데요. 일단 ITQ 자격증이 뭔지부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OA 마스터라고 하는 ITQ 쪽에 있는 자격증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리고 한셀도 말씀드리고 한컨 2016 버전도 말씀드리고 수업 과정, 주의사항, 그 다음에 함수 출제 기준까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게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일단 인터넷을 잠깐 열어서요. 제가 이 ITQ 홈페이지를 좀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좀 드리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조서창에 뭐 ITQ 치시면 바로 KPC 자격으로 나오는데 보통 한국 생산성 본부라고 하는 자격 시험에 속하는 친구들이죠.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은요. 메인 화면 나올 거고요. 이 메인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은 전부 다 해주시는데 가장 해주셔야 되는 건 사실상 회원가입이죠. 회원가입을 다 이제 동의도 하시고 이상인지 이하인지 그런 것들 해주시고 본인 인증하고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뭐 똑같이 여러분들에 대한 자격증 접수도 가능하고 할 거니까요. 이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자격증은 굉장히 또 많습니다. 실제 여기 있는 자격증들은 다 그래도 좀 국가 공인인 것도 있고 민간 공인인 것, 민간 자격증도 있는데 여기서 가장 그래도 또 인기가 많은 또 친구들이 몇 개 있죠. 보통 ITQ나 이제 ERP나 GTQ 이것들도 많고요. 뭐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또 컴퓨터적인 자격증 말고도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뭐 접수나 시험 일정 확인하는 건 다 여기서 합격자 발표나 강사 뭐 제도나 OA 마스터가 뭔지는 여기서 자료실 보면은 뭐 전형이나 뭐 이런 것들 등등등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은 또 한번 쭉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기 때문에 네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는 그래도 ITQ를 배우니까 ITQ가 뭔지부터 알기 위해서 눌러 보도록 할 거고요. 자, 보시면 이제 ITQ에 대한 설명들이 쭉쭉쭉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큰 제목이랑 이제 작은 이제 내용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ITQ가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여기 실기시험으로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마 ITQ를 이제 실무 시험이구나. 내가 진짜 실기에서 바로 가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 공인이라고 돼서 국가 공인 자격증으로 이제 전환이 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ITQ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B, C 등급으로 나눠서 이제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등급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은 밑에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격증 특징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일단은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자면 OA 자격 시험이라고 하고 현장 실무 위주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 보면은 학습이 용이하단 말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이 용이하다는 얘기는 쉽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총 8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과목만 취득해도 국가 공인 자격이 부여되어야 되는데 보통 ITQ를 하나만 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는 없을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8개 과목 중에서 뭐 4개나 3개 이상 A등급을 맞으면은 뭐 OA 마스터를 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목표를 두시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이제 성적별로 A, B, C, D 등급을 부여할 수 있고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요.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ITQ를 쓰고 있죠. 실기시험만 평가하기 때문에 필기시험은 없고 작업형, 즉슨 이제 결과물을 만드는 시험이라고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8개 과목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MS 오피스 프로그램에 관련돼 있는 시험, 그 다음에 이제 한글과 컴퓨터에 관련 있는 시험, 그 다음에 인터넷 시험이 있습니다. 보통 가장 많이 이제 취득을 하는 개수가 또 보통 이제 파워포인트나 엑셀, 그 다음에 이제 뭐 아래 한글, 이렇게 이제 조합이 많은데요. 보통 이것들을 이제 다 한꺼번에 다 따시는 분들도 꽤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8개를 좀 이제 파트별로 나눠놨으니까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응시 자격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요즘에 컴퓨터 배우는데 편견은 없잖아요. 뭐 남자만 또 컴퓨터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없으니까 뭐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 뭐 여성분이나 뭐 조금 나이가 있으셔도 나는 컴퓨터 배우고 싶다라고 ITQ를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자격증이다 보니까는 사실은 좀 컴퓨터에 대한 능력도 좀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점이 많을 겁니다. 그것만 좀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이번엔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캡처를 좀 하고 있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험 과목과 프로그램과 이제 시험 방식, 시험 시간까지도 한꺼번에 알려주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한번 영상 강의 잠깐 멈추시고 캡처를 해두시거나 아니면 기록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아래 한글, 한세, 한쇼. 이 친구들은 이제 저희 나라에서 만든 이제 한컴 오피스라고 하는 한글과 컴퓨터 회사가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OA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근데 이제 버전을 보시면 네오랑 2020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보통 한셀과 한쇼는 네오 버전으로만 운영한다고 써져 있고요. 제가 제가 여기 지금 PPT 쪽에 써놓은 게 2016이라고 써놨거든요. 한컴 중.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아래 한글도 그렇고 한셀이나 한쇼 같은 프로그램들도 그렇고 다 통일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2016이 좋다라고 봅니다. 그게 네오 버전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제 체험판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큰 걱정하지 말고 약 90일 정도 주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MS 워드나 엑셀, 액세스, 파워포인트 이렇게 4개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MS 오피스라고 하죠. 2016 버전이요. 그래서 이제 똑같이 다 2016으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통일성을 갖고 공부하시는 게 낫겠죠. 지금은 보통 2021, 2020까지 나와 있어서 아마 한 제가 지금 강의 찍고 있는 기준이 이제 23년도니까는 그래서 더욱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인터넷은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제 8.0 이상에 대한 버전으로 하는 건데, 이건 뭐 나중에 제가 따로 또 인터넷을 할 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등급에 ABC등급이 있고 PBT라고 해가지고 PBT가 여기 밑에 조그맣게 써져 있습니다. 시험지를 받으면 그 시험지 안에 있는 결과물을 완성하는 시험을 PBT 시험이라고 하는데, 보통 뭐 CBT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시험 시간은 각 과목당 무조건 다 1시간씩 주어지고요. 1시간 이후로는 절대 시험 보실 수가 없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사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해 보셨을 때 어떤 게 비슷하냐면 한글하고 어드가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셀이랑 엑셀이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쇼랑 파워포인트 이게 비슷하거든요. 그럼 동일군 과목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하나 따면은 이제 같이 시험 볼 수가 없도록 이제 해놓은 그 설명이 있거든요. 그 설명이 밑에 이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는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알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 시험 응시 가능한 시간, 한 번에 한 번 시험 볼 때 세 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서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좀 읽어보시면서 더욱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이것도 거의 캡처 타임이죠. 내가 얼마만큼의 점수를 받아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데, 보통 5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그 500점 만점에서 200점 미만은 불합격인데, 사실 내가 어떤 자격증을 공부하고 시험을 보는데 500점 만점에 200점 미만인 거면은 공부를 거의 아예 안 한 거죠. 물론 좀 현실적인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무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내가 정말로 맞다 실수라고 했었을 때 B등급이고, 거의 대부분은 A등급을 기준으로 맞추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항상 B등급에서 A등급으로 갈 때 업그레이드가 가능하고, 실제로 A등급 빠지면 괜찮으니까. 그리고 500점 만점 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읽으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응시료가 약간 비싸요. 왜냐면은 보통 이제 세 과목을 한꺼번에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 가격을 이제 할인된 가격을 한꺼번에 보고요. 물론 뭐 한 과목씩 이제 세 과목을 보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둘둘 나눠서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둘둘 이렇게 두 과목.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읽어보시면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고, 시험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1시간씩인데 다음 교시 지나갈 때마다 30분의 시간이 있어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컴퓨터를 좀 풀어놓는 그런 지점도 좀 있습니다. 근데 아닌 지점들도 좀 많거든요. 제가 ITQ 예전에 시험 볼 때는 보통은 굉장히 또 많은 것들을 또 요구하는 것들도 많아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에 시험 출제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한셀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죠. 한셀. 쭉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뭘 배울 건지는 쭉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겁니다. 이제 그 함수 출제 범위.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이라서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함수들인지 이거 쭉 나오거든요.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은 좀 제가 이따가 수업 과정 설명 드릴 때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도 좀 캡처를 해 놓으시고 하시면 좋겠고, 어차피 제가 캡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캡처를 안 하셔도는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남은 출제 기준은 꼭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이것도 시험 일정이거든요. 지금 거의 23년도 12월 마지막 시험까지도 나와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험은 보는데 보통 특별 시험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5월달, 제가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게 4월 2일인데 보통 4월 2일로 기준을 좀 잡자면 사실상 여기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5월달 시험 보는 걸로 이제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보통 한 번 시험을 만약에 보면은 거의 근 한 달, 3주 정도 있다가 이제 성적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또 다른 공부도 할 수 있고 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시험 일정을 요걸 딱 보시고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다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한셀이랑 한쇼가 원래 그 특별 시험에만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23년도 넘어와서부터는 무조건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도입기간과 우수 활용 사례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자료실을 가시면은 기출 샘플 문제가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다 공개를 해 놓습니다. 다 공개를 해 놓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또 연습하기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풀이라고 있어서 문제풀이 해주는 곳인데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식 문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필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가 좀 중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왼쪽에 OA 마스터라고 있습니다. 이 OA 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ITQ OA 마스터 이걸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하시죠. 여기서는 무조건 이제 3과목 이상 A등급을 취득한 사람이 딸 수 있는 거를 말하고요. 보통은 이제 마스터라는 말이 붙으면 좀 좋아 보여서 많이들 따시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나서 이제 따셔야 되니까요. ITQ랑 비슷하게 이제 그 시험지를 받지 않는 실기시험이 모스라고도 있습니다. 그 모스도 모스 마스터라고 해서 4개 과목을 다 합격을 해야지만 딸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마스터란 말이 붙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아마 나 이걸로 해야겠다라는 것이 좀 많을 거고, 실제로 OA 마스터라고 하면서 이제 책을 팔고 있죠. 보통은. 그렇죠? 뭐 책이 바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ITQ를 이제 엑셀, 뭐 파워포인트 이렇게만 파는 것도 있고, 실제 여러분들이 책을 좀 둘러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파워포인트 한글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같이 팔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알면은 좀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그럼 여러분들 이제 ITQ에 관련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아셨던 것 같아서 메모장에 정리를 좀 제가 해드리면 좋을 것 같겠거든요. 그래서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TQ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0% 실기 시험으로만 이제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 PBT라고 해서 종이로 결과물을 만든다라는 시험이 됩니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시간은 1시간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은 500점 만점으로 따졌을 때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A등급 맞으면 합격이라는 거의 말을 하기 때문에 400점 이상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A등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OA 마스터라고 하는 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과목 이상 A등급을 하게 되면은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 부여가 되겠습니다.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과목은 이제 총 8개입니다. 8개가 될 거니까 한 번씩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버전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죠. 2016 버전으로만 진행이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이거 말고 뭐 접수비 같은 건 쓰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ITQ에 관련되어 있는 설명들이 많을 거니까 홈페이지 보셨던 것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주의사항으로서는 이제 동일군 과목은, 같은 시험을 볼 수 없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ITQ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스프레드시트라는 걸 하도록 할 건데요. 이건 이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간단한 요약, 분석, 계산 기능 등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 종류라고 하죠. 보통 이제 MS 오피스 쪽에 있는 이제 엑셀이나 액세스 같은 것, 엑셀이라고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컴 오피스 쪽에 있는 이제 한셀, 뭐 이런 등등의 스프레드시트 종류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셀이 어떻게 생겼으며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 좋겠거든요. 저는 지금 네오 체험판 쓰고 있어서 66일 남았다고 뜨네요.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엑셀이랑 비슷한 화면이 나오면서 스프레드시트 모습이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보통은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통합문서라는 단어, 그 다음에 이 한 칸을 뭐라고 하는지, 이 영어에 뭐라고 하는지, 그것만 좀 용어 설명 좀 잠깐 간단하게 해드리면, 보통 기본 용어는 이제 3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예를 통합문서, 그 다음에 좀 큰 범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시트, 그 다음 큰 범위, 그 다음에 이제 셀이라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그 통합문서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드시트를 의 파일을 말하는 전체 문서를 뜻하는 거를 이제 통합문서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만 쓰는 거고요. 워크시트는 이제 워크가 일하다, 시트가 공간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작업하는 공간 자체를 의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건 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3개 제공이 됩니다. 한셀에서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 그 다음에 셀이라고 있습니다. 셀은 이제 행이 가로죠. 행과 열이 교차되면서 생긴 사각형을 말하는 거고, 보통 이제 셀의 이제 기본 단위죠. 기본 단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읽을 때도 알파벳들을 누르면 세로로 잡히기 때문에 이제 A열, B열, C열, D열이라고 읽고, 보통 1행, 2행, 3행, 4행 이런 식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를 읽을 때는 뭐 B열의 3행이다 라고 해서 B열 3행 이렇게 읽고, 근데 무조건 셀자 붙여주시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뭐 B3셀 이렇게 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알고 계시고, 보통 위에서 이제 파일 탭이나 이제 편집 탭, 여기서 뭐 하는지도 같이 볼 수 있고, 보기 쪽에 관련되어 있는 탭들, 그래서 쭉 보시면서 입력 쪽에 관련되는 탭들, 서식 쪽은 뭐 있는지, 그 다음에 수식, 그 다음에 데이터, 그 다음에 도구,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탭들을, 이걸 탭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탭을 이용해서 이거 밑에 있는 메뉴를 좀 이용할 건데, 이걸 또 이제 리본 메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시합 이제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를 계속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면서 이제 기출문제를 풀이라는 거라서, 여러분들의 이론적인 것들도 다 감안하시고 들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가 또 여기서 때 알아야 되는 게 수업 과정입니다. 보통 첫 번째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셀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등등 보여주는, 뭔가 이제 프로그램 자격증, 그냥 프로그램 소개 같은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화면 설명 등등등 지금 해드리고 있는 중이고요. 이 강의 좀 중요합니다. 이게 좀 왜 중요하냐면, 이제 한셀의 함수 학습을 좀 제가 잠깐 해드릴 겁니다. 함수는 정말 공부하면 할수록 계속 진짜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지 말고 잘 해주시면 좋아서, 출제 기준에 의거해서 이제 함수 교육을 제가 지금부터 할 거고요. 이제 3강이나 이제 4강, 5강, 6강 이렇게 6강이 마지막 강의가 될 거고요. 이 4개의 강의에서는 이제 22년도에 말 쪽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23년을 대비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 22년 9월, 10월,
11월, 12월 이런 식으로 이제 4개를 가지고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서 수학 과정은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 다음 강의가 2강이잖아요. 2강부터 제가 요 사진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이게 뭔지 다 설명드리고 정리하고 하나씩 다 해보는 거. 그리고 여기 있는 걸 다 하지는 않을 거고 몇 개 또 제외를 하면서 가는 것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강의는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그리고 강의 시간이 좀 짧으면 25분 정도겠지만은 길어도 35분, 25분에 35분 이내로 여러분들이 좀 간단하게 들을 수 있게끔 스킵도 가능하게끔 제가 좀 길게 이렇게 말할 거니까 들으시면서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기출문제 풀이니까 여러분들 이제 또 주의사항을 몇 가지를 또 아시면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풀이로 배우는 이제 학습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패턴과 이론은 조금 인지는 좀 하고 계셔야 될 거기 때문에 그걸 좀 주의사항으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함수는 매일마다 계속해서 복습과 연습을 통해야지만 아마 400점 이상이 이제 거뜬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인 점수 계산과 이제 전체적인 복습도 당연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 게 또 한 가지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출문제 제가 그래도 잠깐 보여드리는 게 좋거든요. 3강부터 이루어질 친구들인데, 자, 일단 여러분들 요걸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엑셀에 관련되어 있는 게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작업이 240점이나 되고요. 게다가 이제 80, 80, 100으로 가거든요. 이게 240점인 이유는 이거 꾸며야 되고, 그다음에 함수가 또 이제 여기에서 거의 하나, 뭐,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걸 가져가자면 제 1작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240점이고, 여기서 이제 많이들 떨어지죠. 가장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되겠고, 함수 출제된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제 2작업 같은 경우에는 제목상 이렇게 뭐 목표가 찾기 및 필터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목표가 찾기는 필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것만 나오는 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2작업은 80점 정도에 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제 3작업 같은 경우도 80점 해당을 하게 됩니다. 160점이니까 400점, 100점 남았죠? 제 4작업에서는 이제 100점 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목표가 찾기나 필터, 뭐 등 여러 가지들이 나올 거고요. 뭐 정렬과 부분합이라고 나오는데 뭐 등등 여러 가지들 나올 겁니다. 제 4작업이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또 차트죠, 차트. 차트는 무조건이거든요. 차트는 사실 그렇게 많이는 어렵지 않아요. 용어들만 몇 개 아시면 좀 중요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는 다 맞히는 편이고 여기서 이제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면 이게 이제 그 몇 점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당 거의 그래도 몇십 점은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영어를 보고 내가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는 좀 생각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보시면서 아, 이걸 내가 이제 어떻게 또 계산을 해야 되는지고, 그다음 부분 점수가 들어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물론 뭐 하나씩 틀리면 여기서 또 깎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10개가 나왔으니까, 조건이 10개가 나왔으니까 이걸 뭐 10점씩 계산해도 되는 거고, 80점이니까 이거 40, 이거 40일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도 3개니까 뭐 80점에서 3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좀 정리를 해 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걸 잠깐 지금 보여드렸으니까 알고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의사항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끝으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친해지셔야 될 한스의 모습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같이 이제 1강부터 들으실 경우 1강부터 들었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볼 거니까 그렇게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영상 들으시면서 계속 복습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 2강은 함수 교육하는 거니까 2강은 필수 시청해 주시고 3강부터 꼭 저랑 같이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강이었고요. 저는 2강으로 돌아와서 함수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